경향신문 윤지원 기자입니다.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인데요. 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3억 원을 이제 후보자 배우자께서 빌려준 처남께 빌려준 경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셨는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남이 먼저 이제 투자를 위해서 빌려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부인께서 이제 빌려주면서 어떤 투자를 권유한 건지 여부 이런 부분이 이제 후보자께서 따로 이제 들으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오촌 조카의 이제 부인이 먼저 가서 이제 투자를 문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오촌 조카분은 이제 후보자 친척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연락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배우자와 후보자께서 후보자 간의 어떤 상의를 거쳐서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촌 조카에게 연락이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좀 다른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검찰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지지하고 있는 또 국민의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법조계 안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이 자체적으로 좀 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검찰 개혁의 어떤 요구의 시작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거나 혹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특수수사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검찰이나 경찰 견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었던 어떤 수사 지휘권이나 어떤 종결권 이 부분을 없애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폭넓은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렇다면 직전 문무일총장께서 이제 문무일총장 체제 안에서 줄인 어떤 직접 수사 규모나 방향성 그 정도에 이제 만족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이 향후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기관끼리 견제와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처가 제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그 역시 금융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에서 대화가 와갔는지는 제가 물어보질 사실 못했네요. 그 점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 처나 처남에게 물어보지 못해서 그 대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전화를 해서 무슨 대화를 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 역시 나중에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이 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고요. 두 번째 오촌 조카 문제 같은 경우는 저 오촌 조카가 저한테 자기가 쓴 책 2권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주식 관련 투자를 해서 책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본인 이름으로 지은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보내줘서 그걸 제가 기특하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간직하고 있었고 제 처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눈지는 저도 사실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들은 바로는 아까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정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오촌 조카하고 펀드 매니저 등등에게 물어봤다. 그 정도만 제가 지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후에 어떤 다른 기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새로 그린다면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백지의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축소를 두 장관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쪽에서는 직접 수사를 절대 포기 못하겠다는 입장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때 두 장관님은 중간의 절충안을 택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개인 생각은 이 합의안을 일정 정도 실행해 나가다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국면이 오면 직접 수사를 또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직접 수사의 범위도 지금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 장관령 뭐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돼야 될 것이고 또 축소 과정에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까 이제 드렸던 분 하고 예,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펀드 관련인데요. 펀드 운용사가 보낸 보고서에 아까 전에 이제 본 펀드 방침상 투자세상 알려드릴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됐다.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하셨고 그 불법이라고 하신 근거 법률 뭔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사모펀드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블라인드 펀드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블라인드 펀드는 펀드 모집 당시에는 투자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결성되고 투자 시에도 GP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할 때 간접적으로 의사 묻고 투자 후에는 투자 포트폴리오 모두 공개하고 운용 실적까지 분석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리포팅한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거 아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아까 단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는 말씀 이렇게 저한테 아마 자본시장법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한번 저도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오늘 이제 내일 이제 3일 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아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는 내일부터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셨고 내일부터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다시 보내달라고 이제 열흘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최장 열흘로 하면 12일이 되겠죠. 아까 전에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내일이라도 청문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것도 맞고 청문회 일정 잡는 거는 여야 권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제 인사청문회는 최소한 이제 임명권자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국회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문회를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이든 청와대와 여당에 최대한 지금 야당이 12일까지 청문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대한 길게 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시한 잡아달라고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의 기간 문제 등 모든 문제는 정치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하는 예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아니고 이런 자리 만들어서 한 것도 전례가 없는 거죠? 예, 전례가 없는데요. 법적 기한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호소를 하다가 깨어지고 난 뒤에 온 것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 대통령한테 해달라, 정말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인사청문 후보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순간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는 아마 제 권한 바뀌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봤을 것이다, 운영 보고도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다른 블라인드 펀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경제 주식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문외한입니다. 근데 이번 이 건, 제 처에 돈이 들어간 그 건에 있어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그 회사에서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금감원에 보고한 기록도 있을 것이고 이번 관련해서 공식적 입장 표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보고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각
출자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는 이미 문서로 나와 있다.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쪽에서 한 분 더 하겠습니다. 그쪽 편에 앞에 예. 예, 조선일보 김영원 기자인데요. 그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후보자께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6차례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그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씩 이사를 다니셨는데 그 준비된 해명을 보면은 실제로 거주를 했다 자녀랑 같이. 그래서 세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98년 3월부터 3개월간 부산 해운대에서 살았고 98년 6월부터 다시 5개월간 서울 풍납동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명이 돼 있는데 후보자 경력을 보면 98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국 리즈대 비지팅 스콜라 가셨고 98년 4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옥스퍼드대 비지팅 리서치 펠로우로 가셨는데 그럼 이거는 허위 학력 기재입니까? 아니면은 실거주했다는 해명이 거짓입니까? 지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디에 거주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느라고. 그 부산에 거주, 부산과 서울에 거주하셨다고 해명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웅동학원 아까 관련해서 동생분이 가압류 잡히거나 한 적은 없다 그 채권으로. 두 번째는 그 채권이 크게 활용 가치가 없다 설명해 주셨는데 법원 결정문이랑 그 후보자 설명을 보면은 2008년도에 후보자 동생께서 재기 자금 명목으로 14억 연리 100%의 14억 사채를 빌립니다. 그 채권을 바탕으로 14억을 빌렸고 결과적으로 웅동중 뒷산이 사채업자에 가압류 잡혔는데 이건 사학비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학비리라 그러면 학교재단의 돈을 이용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에서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그 돈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돈이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건 확인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위장전입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의 위장전입 얘기입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위장전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의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실거주를 했고요. 제가 유학가 있는 동안에는 법상 유학가 있는 동안에는 유학가 있으면 우리 주민증을 미국에 영국으로 옮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관련 집에 옮겨둡니다. 그건 위장전입이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고향 웅동에 옮긴 적도 있고요. 또 영국 갈 때인가 거기는 또 부산에 옮긴 적도 부산 부모님과 함께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건 위장 전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 그런 해명을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 99년 10월 얘기 같습니다. 98년 6월에 살았습니다. 네,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팅 스콜라 기간이 지금 아마 혼동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98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마이크를 한번 드리세요. 추가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예 정확하게 그러면 기간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준비단에서 해명한 게 98년 3월부터 98년 6월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자녀랑 실제로 살았다. 그리고 다시 서울 풍납동으로 이사를 가서 따님이랑 같이 살았다. 그런데 그 후보자님 경력을 보면은 98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리즈대, 그다음에 98년 4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옥스퍼드대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적을 두었고요. 그는 그 증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살았다는 해명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유학을 가 있을 때 학적 유학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을 영국으로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미국 버클리에 유학 갔을 때는 영국에 유학 갔을 때는 여러 번 유학을 나라별로 가는데 전화 제처가 그때 주민등록을 그 나라에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8월 24일 그 해명을 보면은 실제로 부산에서 자녀분이랑 살았다.
그다음에 풍납동에서도 따님이랑 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는 이제 보도 자료에서 세밀하게 체크를 못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영국의 리즈 대학에 있을 때, 리즈 대학 옥스퍼드 있을 때 저는 저하고 제 처와 저희 아이가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살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라 제 말씀은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 보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말씀은 저는 그때 영국에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보도 자료를 저희가 체크해서 후보자하고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린 대로 저희들이 밝혀서 다음 그 제가 읽어드릴 11시부터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1시에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쪽에서 지금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쪽 팀으로 좀 넘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저쪽 팀에서 아까 하셨고요. 안 하신 분이 다 하셨죠, 그쪽에. 저 뒤에 파란색 셔츠 입은 분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했나? 한번 확인했는데 SBS 전영우 기자입니다. 아까 그 키스트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확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확인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 키스트 인턴십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건데 이제 부친이 대표로 계시던 고려종합건설의 이제 판결문 서류를 통해서 이사직함으로 조국 후보자께서 이제 뭐 법인카드를 신청한 서류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고려종합건설에 이사를 재직하시지 않으신 건지 그리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신용카드 신청서인데 제 자필이 아닙니다. 그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고려종합건설의 그 관리이사라고 돼 있었는데 관리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카드도 그러면 발급받은 바 있거나 사용한 바도 전혀 없어요. 전혀 제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니면 부친이나 동생이나 가족분들이 조국 후보자 명의로 법인카드나 이사 등록을 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근제가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 공개됐던 그 신청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의 글씨체는 저의 글씨체도 아니고 저의 부친의 글씨체도 아닙니다. 누군가 직원이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글씨더라고요. 제가 그 보도난 걸 봤습니다만은 저나 저희 선친의 글씨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 대표 그 건설회사 대표의 큰 아드님이신데 직원이 마음대로 이제 법인카드 발급이나 이런 거 이사 등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텐데 혹시 그때 당시 같이 계셨던 동생분이나 확인을 혹시 해보신 바? 동생 글씨도 아닌 건 확실하고요. 저는 그때 외국에 있었습니다.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더 신청을 더 할 수가 없겠죠. 신청할 수 없으면 분명합니다.